건물주와의 관계는 우리의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갈 때마다 작은 선물들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보답했습니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다행히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앞으로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우선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세 번째 유닛을 계약했고 우리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유닛을 준비할 때는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은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니 두 번째 유닛은 훨씬 더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닛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닛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팅과 동시에 에어비앤비와 다른 숙박 플랫폼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매출과 지출을 정리한 수익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숙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호텔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겟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숙박 기준 4명 이상의 고객을 타겟으로 설정했고 이 시장은 호텔과 비교했을 때 훨씬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호텔보다 넓고 더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면밀히 베트남에서의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닛은 기존 유닛들보다 공간이 조금 좁았습니다. 4명을 기준으로 세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3명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침대 구성부터 가구 배치까지 최대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유닛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닛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데이터를 확인해봅시다. 숙소를 꾸미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서 찾은 비용 절감 노하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멀티유즈 아이템 활용하기. 예쁜 거울 하나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디퓨저나 핸드시 같은 소품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둘째, 필수 아이템에만 집중하기. 모든 가구를 비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구, 어메니티, 조명에 집중합니다. 셋째,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가성비 좋은 브랜드 찾기. 하지만 문제는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핸드워시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 내 온라인 쇼핑몰들을 모조리 파헤쳐보고 직접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워시를 고를 때 디자인과 향,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예쁜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은 향이나 용기 디자인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샘플을 나눠주고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이 시장에 있으면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는 고급스럽지만 가성비 좋은 핸드워시 제품이 부족합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지 호기심과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접근했던 부분을 실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공장은 어디서 찾을 것인지, 제품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자 등록과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마케팅과 판매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운영과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가장 먼저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있는 OEM 공장들을 리스트업했고 직접 미팅을 잡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사업자 등록도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디자이너들과 협력하며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쇼피와 라자다에서 경쟁 제품을 분석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차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찾아 합산을 시작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급스럽지만 가성비 있는 어메니티를 직접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MOQ, 최소 주문 수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과 품질을 맞추려면 보통 수천 개 단위로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대량 생산만 가능했고 어떤 곳은 디자인 맞춤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용과 디자인, 품질 모두 만족시키는 공장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나루 브랜드의 첫 번째 샘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 제작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에어비앤비 4번째 그리고 5번째 공간을 동시에 세팅했습니다.
지금껏 숙소를 세팅하며 인테리어한 경험 덕분에 이제 우리는 감이 아닌 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공간을 만듭니다. 먼저 공간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조, 빛의 방향, 채광, 바닥 마감 상태, 전선 배치까지. 그 다음은 동선과 가구 구성, 공간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어떠한 소품을 활용하여 공간의 조화로움을 더 좋게 만들어줄지 고민했습니다. 두 공간의 성격은 다릅니다. 4, 5점은 채광이 좋아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였고 5, 9점은 넓은 공간을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마음껏 우리의 감각을 뽐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두 집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얼마에 만들 수 있냐는 거였죠. 첫 번째 문제는 MOQ였습니다. 많은 공장들은 최소 5,000개 이상 주문해야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가였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면서도 품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장들을 비교하며 MOQ를 낮출 방법과 단가를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접 협상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가격과 품질, 최소 주문 수량까지 맞출 수 있는 공장을 찾았고 첫 번째 샘플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4, 5점은 우리가 처음 본 순간 채광이 이 공간의 모든 걸 결정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층고, 큰 창, 그리고 오후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우리는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간의 감성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빛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구 구성이었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조명의 수를 최소화하고 대신 배치의 각도에 집중했습니다. 소파는 창 쪽을 향하게 두고 테이블과 의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감성이라는 컨셉에 맞게 저가의 가구지만 마감과 조화를 고려해 믹스 매치했습니다. 특히 고민했던 건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머치한 인테리어나 불필요한 디테일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손님이 머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쿠션감 좋은 소파, 시야를 넓히는 거울, 따뜻한 색감의 조명. 4, 5점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준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5, 5점은 적당히 넓고 여유있는 구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세팅에서는 공간을 감각 있게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구를 배치할 때는 여백과 간격, 색감의 흐름을 고려했습니다. 빈티지한 러그와 유리 테이블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고 조명의 밝기와 위치를 달리해 단조롭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소파, 식물, 벽에 걸린 그림까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넓은 공간이 허전해 보이지 않도록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소재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세팅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인테리어 기준을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숙소가 잘 풀리는지 한 달 뒤의 매출과 수익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세계 에어비앤비 유닛에서 총 492만 2천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고정비가 들어갔습니다. 월세 174만 9천원, 관리비 66만 1,016원, 현지 인건비 56만 7,100원, 청소비 및 게스트 운영비 58만 8,300원, 성호품 비용 26만 5천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고정비는 약 397만 5,416원이며 순이익은 94만 6,584원, 이익률은 약 19.2%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고정비 대부분은 방이 3개든 5개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유닛을 늘릴 경우 청소 루틴, 매니저 인건비, 관리비 등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방의 수가 늘어나면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순이익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익을 결정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건물 안에 더 많은 유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하나를 세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들었을까요? 4, 5점 세팅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493만 5천원, 하나 기준 약 500만원이었습니다. 에어컨, 소파, 디지털 도어락, 커튼, 조명, 그리고 인터넷 설치, 월세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시공 없이 공간의 감도는 살리되 예산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 마감이나 바닥, 구조물은 최대한 활용하고 손님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만 집중했습니다. 소파의 촉감, 커튼의 두께, 조명의 색감, 거울의 배치 이런 디테일들이 실제 리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작은 항목도 쉽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쇼피와 라자다에서 빠르게 소품을 보완했고 팀원들과 함께 직접 설치와 정리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인건비도 줄였습니다. 이 세팅을 통해 숙소 하나를 새로 세팅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5점 세팅에 들어간 비용은 총 약 50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순수익은 약 50만원, 단순 계산하면 10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계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본 건 이 구조가 반복 가능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약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지, 유동인구, 관광지 접근성, 리뷰 반영 속도를 분석합니다. 운영 효율을 높여 비용을 낮추는 구조, 같은 건물 내 유닛을 늘리고 인력과 청소 루틴을 공유합니다. 리뷰 기반의 브랜딩 전략, 초기 손님 만족도에 집중하고 후기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수익은 단순히 방을 많이 만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운영 구조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속도와 효율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찾은 회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조 안에 6번째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